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최근 이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부동산 매물들이 쏟아져 오고 있죠. 이렇게 많은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나마 전셋값이라도 조금 상승세가 누그러져야 될 텐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울 지역의 평균 전세 가격이 이제는 3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서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3억 원 이상을 갖고 있어야지 이제는 전세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 없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나마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얼마나 그런 영향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 있죠. 전화로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02-2077-6330번으로 여러분의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02-797-0300번으로 문자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원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서울시와 국회가 정부의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름부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계약 갱신 청구권이 무엇인지 그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 임차인을 위한 네. 좀 권리를 조금 확대하지 않잖아요. 요즘같이 전세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2년마다 어떤 한도액 이상으로 그냥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년 만기가 되고 나서 한 번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수준 이하로 내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을 때 그걸 받아들여줘야 되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자체가요. 네. 80년대 그 만들어진 법인데 주택 그 임대차 보호법 하면은 임대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임차인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수정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전세난이 굉장히 심화됐을 때 사실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로 한데 그거를 하자니 국회에서 좀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여야가 좀 굉장히 씨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서울시가 나서서 지금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일단 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부분을 하자니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그 개정을 지금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조금 정상화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보증금이 올라가는 비율을 10%로 낮춘다라고 한다면 요즘처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네. 갑자기 2억 5천 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2억 10%면 2억 2천만 네. 올릴 수 있는 한 번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10% 안쪽으로 해서 4년 정도를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집 주인에게 강제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게 항상 네. 시행을 해서 반발도 심하지만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서민들 또 주거 안정화에 대해서는 전세 비율을 낮추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 너무 시세에 연연해서 임대인께서 이렇게 좀 불만스럽더라도요 어느 정도는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네. 전 국민이 나서서 사실 조금 전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주인도 누구에겐가는 세입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좀 나누는 그런 마음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점이 제가, 궁금하세요? 예, 좀 궁금한 게요. 네. 여기가 신월동이에요. 네. 양천구 신월동 신정 제1 정비 촉진구역에다 제가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했거든요. 네. 아직 아파트가 된 게 아니고 네. 지금 관리 처분까지는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아파트를 하나 33평짜리를 샀어요. 헌 집을. 네. 분양받을 수 있는 집을. 네.
그래서 그거를 사서 그냥 갖고 있으면 괜찮지 않나.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네. 또 한 가지 거기에 또 상가를 하나 또 분양을 받을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가는 거기가 평당 1,300짜리가 있고 1,100짜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주택을 거기 상가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집을 사가지고 받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아파트도 받아도 그냥 괜찮고 상가도 받아도 괜찮겠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모든 내용을 다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네. 아파트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네. 시간이 되면은 상가 이야기까지 좀 가볼게요. 이윤환 네. 대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신월동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양천구 신월동인데 실제로는 네. 그 신정 뉴타운으로 들어가고요. 예, 신정 재정비 촉진구역이라네요. 예. 그래서 네. 옛날엔 뉴타운이 이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바뀌었는데 네. 구역은 1-1구역이에요. 예. 자, 여기가 참 우여곡절 많게 좀 많이 힘들었던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조금 이렇게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곧이어 이제 좀 지나서는 이제 동호수 추천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시점이니까 예. 참 좀 힘들게 달려왔다 이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를 지금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갖고 계시고 예. 그 가액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는 주택으로 하나는 또 네. 상가로 하면 어떨까 그런 질문이시잖아요. 예. 또 중요한 건 상가는 따로. 상가는 따로 요거 네.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한 권리로서 네. 상가를 신청하면 어떠냐인데요. 네. 이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향후의 시세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해요. 예. 자, 그럼 뭘부터 봐야 되냐면 지역적인 향후 시세 전망을 보아야 되는 게 제일 첫 네. 번째겠죠. 네. 자, 여기는 이제 행정구역은 신월동이로는 보이지만 뭐 네. 신정동하고 이제 너무 붙어 있으니까 예. 사실 이제 양천구 신정동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목동이냐 신정동이냐 이런 가운데서 저쪽 예. 목동 아파트 단지 중에서요. 예. 뭐 9단지, 10단지, 14단지까지는 신정동으로 네. 들어가는데도 이 아파트 단지 구성이 굉장히 대단지로 모여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모습하고요. 네. 이쪽에 있는 신정동에 있는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 모습하고는 약간은 조금 교육 환경이라는 부분하고 네. 또 교통 환경이라는 부분이 사실 조금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뭘 보면 되냐면 요 옆에 신정 이펜하우스라는 장기 전세 네네네. 주택들이 나와 예. 있는데 여기에 시세하고 이런 목동 단지 좀 오래됐지만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턱없이 이쪽이 조금 약하거든요, 시세가. 네네. 네. 자, 그런 걸로 봐서는 여기가 이제 일단은 조금 힘들게 달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세대가 한 3,000세대 정도가 돼요. 네네. 자, 그 가운데 이쪽 약간 왼쪽에 신정 이펜하우스라는 장기전세 주택이라는 단점 네네. 그리고 네. 오른쪽에 신정 목동 단지들이죠. 어떻게 보면 네네. 목동 아파트 네. 단지의 장점 이런 거에 네. 중간 정도니까 어찌 네. 보면 가지가면 어떻겠냐라고 한다면 가지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힘들게는 왔지만은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12월 18일 아마 동호수 추첨을 할 겁니다. 예. 그때 가서 동호수 추첨 이제 운 좋게 정말 좋은 뭐 동이나 호스 이렇게 잘 추첨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일단 보유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지금 어쨌든 이쪽 지역에서의 신축 네. 아파트의 기대감은 굉장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목동이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목동이 재건축되기에는 좀 먼 상태에서 네. 이쪽 지역에서 교육을 끝낸 분들이 가고자 하는 네. 방향성은 저쪽 마곡까지 이어져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마곡이 워낙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네네. 하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 좀 새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이쪽에서 교육학을 끝낸 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보유 쪽으로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몇 평을 받으셨죠? 33평이요. 34평. 자, 그러면은 조합원 분양 금액을 얼마로 받으셨어요? 33평이 네. 그런 게 7층은 4억 7,700이고요. 네네네.
그 위에 18층 이렇게 층대로 틀린데 내가 18층하고 7층만 적었어요. 아, 그래요? 예, 18층은 4억 8,200이네요. 자, 그러면 네. 일단 시세 전망은요. 오른쪽에 네. 이제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기본적으로는 평당 2천이 넘는 시세고요. 네. 그 옆에 있는 아까 이펜하우스라는 이런 쪽 네, 같은 네. 경우는 평당 시세가 1,500 이하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중간선으로 작용되니까 네. 얼추 30평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 5억은 넘으리라고 보고요. 네. 5억에서 5억 중반 정도가 시세가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게 또 들어섰을 때 많은 수요층들이 몰려들었을 때는 뭐 약간의 상승 요인이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네. 지금보다는 최소한 10%에서 15% 정도의 상승 그 어떤 그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놔두시고 가야 돼요. 네. 네. 워낙 이제 힘들게 다 왔어요. 왜냐면 비례율 떨어져가지고 그 전에 네. 뭐 마이너스 P다 해가지고 네네. 감정평가가 나왔는데도 완전히 이렇게 헐값에 이렇게 거래되고 그랬었다가 네. 그나마 지금 좀 이렇게 겨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상가 공급 비율을 얼마나 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의 그 평당 1,300이다, 뭐 1,200이다 이런 부분들이 네. 일단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일반 택지 공급에 대한 부분보다는 가격이 싼 게 맞거든요. 네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요. 네. 1층 아니고선 장기적으로는 나중에는 조금 시세가치 상승이라든지 임대가라든지 상승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낮게 나타나요. 여기는 그래서- 다 1층만 있어요. 1층만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네네. 그럼 일단은 그- 제가 봤을 때 1,300 정도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가를 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네. 있다면 일단 신청해 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나중에 그런 상가 그 분양되는 금액이 또 나타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정확하게 몇 평에 또 어느 위치에 이런 거 있으니까 구조 도면이나 이런 거를 조금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혹시라도 뭐 세미나에 참가하시면서 할 수 있다면 제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네, 저희가 이 그 예. 프로그램 끝쪽에 이윤환 네네.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또 안내해 드리니까요. 그 네. 일정 보시고 이윤환 네.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세미나에 네.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미나 전화번호 어떤 계기예요? 그 저희가 나중에 이제 화면을 안내해 드릴게요. 계속 시청 네.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 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궁금증 있으신가요? 예, 저는 지금 거주는 하지 않고요. 네. 장안동에 있는 내면 2차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네. 내년 7월 달까지가 전세 만기인데, 네. 계속 그 보유를 하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예. 7월 만기를 앞두고 보유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번에 매도를 하고 좀 다른 쪽으로 바꿔보는 것이 네. 좋을지 그것을 한번 저희가 찾아볼게요.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거주는 안 하시지만 장안동에 그 레미안 2차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했고요. 네. 이제 전세 놓고 계신 거죠. 네네. 자, 여기가 지금 2007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예요. 네. 자, 뭐부터 살펴야 되냐면 장안동에 있는 그 아파트, 이제 장안동이 이제 동대문구거든요. 네. 자, 동대문구에 대한 입지에서 장안동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는 나쁘지는 않다라는 정도로만 그냥 보통 이 정도로 이렇게 시세를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사실 이쪽에서도 뭔가 주도권이 있다면 예전에는 이제 장안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그 주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뭐 도로와 교통, 즉 지하철이나 이런 거는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깨끗한 환경에서 아파트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형태였었어요. 네. 근데 그 옆쪽에 이제 답심이라든지 전농동이라든지 이런 그 한 뭐 2,500세대, 3,000세대 되는 아파트들이 새로 재개발되면서 입주를 해 가면서요. 어느 정도 주도권이 약간 빼앗긴 듯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쪽으로 방향성이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작게나마 여기 이렇게 그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부분 또 좀 멀게 얘기한다면 왕십리 뉴타운도 그렇고요.
좀 뭐 행당이라든지 옥수, 금호 이쪽에 대한 어떤 주거 선호도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의 위상 많지는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여기를 이제 계속 가져갈 필요 있냐라고 한다면 일단 그 먼 영역에서 본다면은 뭐 나중에 뭐 면목성이라든지 경정철 이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 물론 이제 역세권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영향력 그리고 아래쪽에 그 지금 중고매매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생산 시설들이요. 조금 어떤 그 나중에 이제 개발 계획이라는 것들이 사실 들어서기는 있어요. 네. 자, 그런 게 조금 효과적 서울시에서 어떤 좀 큰 계획을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박원순 서울시장 하에서는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게 2018년까지 임기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출발해서 아까 같은 경전철의 계획 그리고 어떤 그 이쪽 장안동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2007년도에 된 아파트들이 얼마만큼 가격이 오를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에 올라가고 낮아지고 하는 흐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지금 전농이나 답심리에 많은 그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층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교통이나 여러 가지 주거 인프라가 좀 갖춰지면서 여기가 예전 같지 못하게 조금 큰 인기를 못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하면 내년 뭐 한 7월이 만기라면 그때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그럼 네, 말씀하세요. 그럼, 네, 다시 이걸 갖다 혹시 저기 매도를 해서 다시 또 투자를 한다면은 계속 또 상가 쪽으로 좀 가보는 것도 괜찮은 네, 거지. 대표님 아니면 말씀해 저 주시죠. 강남 쪽에 네. 빌라 쪽으로도 좀 가보는 게 더 투자 가치가 좀 있는 건데. 자, 일단은 투자 목적이 지금 이제 거주하실 아파트는 갖고 계시죠? 네. 예, 그리고 거주를 어디든가 하고 계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세 끼고 난 금액이 투자 금액이잖아요. 네. 자, 그 투자액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겠냐예요. 뭐냐면 시세를 목적으로 시세 차익에 좀 더 비중을 둬서 투자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향후 노후를 대비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목적을 두고 할 것이냐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래도 꼭 너무 성급하게 수익형 부동산에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특히 아까 말씀하신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쪽이 저금리 기조에서 너무 분양 금액이 세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분양받으신 분들이 후회가 굉장히 많고요. 또 상대적으로 뭐 강남이 됐든 좀 좋은 지역 여건의 어떤 그 빌라 형태들이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그걸 투자하신 분들은 이익이 좀 많이 된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조금 분리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나중에 먼 장래로 봐서 물론 상가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좋은 면모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분에 의한 가격 상승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키가 전세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전환되는 이런 분위기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섣불리 그 수익형보다는 좀 더 시세 차익형에 비중을 두는 게 어떨까 싶으니까 그 지역은 또 어디냐 또 내가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냐 이런 걸 좀 따져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요. 일단은 매도에 대한 계획이 쓰고 이것보다는 더 나은 쪽을 투자 방향성으로 옮겨갈 테니까요. 나중에 뭐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직접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잠시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잘 안 아니요. 들리세요? 네,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자,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종로 구기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구기동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거주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 이거를, 매각을 하고, 네. 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요즘 워낙
일반 단독주택이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서 네. 조금 더 보유하라는 의견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이 지역에 지하철 9호선 분당선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매각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을지 판단이 잘 안 서서 네. 전문가 알겠습니다. 분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이윤환 대표를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구기동 번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36-345번지입니다. 예. 36-345번 번지를 치니까요. 네. 자, 구기동 지역이 이제 근처에 이제 평창동하고 어울려서 네. 좀 단독주택 주거 지역으로는 굉장히 좀 쾌적하고 그 좀 부천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곳이잖아요. 네, 뭐 그렇긴 자, 하죠. 예, 네. 근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일종 주거 지역이에요. 그건 뭐냐면 건축 행위를 했을 때 네. 좀 내가 용적률을 많이 못 찾아먹는 그런 단점이 있는 부분이고 좀 이 그렇죠. 안에서도 건축 행위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요소요소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일종 주거 네. 지역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제 이런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보다는 요즘은 건축 행위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구매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한동안은 갈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이 굉장히 나중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은 그야말로 아파트보다는 땅을 밟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한 거는 맞거든요. 네. 하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라면요. 실제 거주를 하면서 느껴지는 아파트라든지 이 주거 접근성이 좋은 곳들, 뭐 교통 환경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런 쪽에 실거주 수요자들이 뭐 더 그 증가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 그 대한민국 국민 소득이 지금 1인당 뭐 28,000불 세대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그야말로 각광을 받으려면 거의 4만 불 정도가 되면 이쪽의 가격이 훨씬 더 공급 대비해서 수요층들이 몰릴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게까지 가려면 아직도 시간이 지금 5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 동안 가격 상승률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즉 이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냥 건축 행위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면 단점인 그 용적률에 대한 얻을 수 있는 혜택 부분이 작기 때문에 가격 상승 비율이 굉장히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오히려 여기 말고 이종 지역의 주거 지역이라든지 좀 이렇게 시내 안쪽으로 들어간다면은 가격 상승 비율이 5%에서 10%로 매년 뛰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닌 상태고 나중에 분당선이 개통되는 부분들은 사실 그 아직도 그렇게 개통이 되려면 7년, 8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워낙 이쪽 지역이요. 교통계획 들어선다고 그러면 입주민들이 또 희한하게 싫어하는 그런 지역들이 워낙 부천에 계신 분들이라 조용히 지내고 싶다라고 반발도 생길 거예요. 또 교통계획이 노선이 생긴다고 할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간 여러 가지가 뚜렷하게 가격이 올라갈 만한 소재보다는 그냥 다른 거보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천천히 올라가거나 늦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과감히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더 가격이 좀 많이 뛸 수 있는 지역들 있죠. 서울 시내 중심부로 자리 잡더라도요. 똑같은 평당 금액 얼마라도요. 몇 년 지나고 나서 훨씬 더 가격 상승 비율이 높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바꿔를 좀 변화를 주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이윤환 대표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떠신가요? 네. 예, 근데 그 최근에 단독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나요? 네. 단독주택 찾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독주택을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보다 사실 단독주택을 허물어서 건축하려는 분들이 있는 게 더 비율이 많다는 겁니다. 건축하려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이걸 거주하시려는 분들이 하려면 아니고요. 또 이게 설계도 떼어보고 뭐해서 분명히 이게 설계 잘 나오면 조금 금액이 좀 올라갈 가능성도 높겠지만 제가 봐서 지역적으로나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건축허가가 뚜렷하게 잘 나올 만한 요소는 아니어 보이거든요. 도로나 여러 가지 망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일단 어느 정도 그냥 시세에 그냥 과감히 던지고 이거보다 더 나은 거를 선택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제가 그 용산에 네. 시청자님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저희가 다 짚어드릴 수는 없고 지금 네. 화면으로 나가는 전화번호 있잖아요. 저희 네. 방송 이후에도 그 전화번호로 통화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네. 전화를 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많이 고민이 되시죠? 직접 이윤환 대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가 열리고요. 12월 4일 금요일과 8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알짜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이 되는 매물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도와주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매물부터 간단한 소개를 들어봐야 되겠죠. 김원준 팀장이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매물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얼마 전에 바로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곳 부처의 이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킨 이유 분명히 있는데요. 자, 앞으로 관광 산업이 한국의 산업을 이끌어갈 중요 산업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앞으로 관광 산업이 발전할수록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 중구 신당동 매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대기업에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자, 투자를 이제 하실 때 그 미래의 안전성과 그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더 추천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구 신당동 매물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당동 매물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 이어서 두 개의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은경 이사가 들고 왔는데 어떤 매물입니까? 네, 그 강남에서도 유명한 곳이죠. 서초구입니다. 서초구인데 우리가 서초구의 그 발전을 보면은 이제 주거 지역은 주로 반포와 잠원, 그리고 이제 업무 지역은 주로 서초동을 위주로 해서 그동안 발전을 해왔는데요. 자, 서초동에는 그 지역 외에도 앞으로 각광받게 업무지구가 새롭게 형성되는 지역, 양재동과 그다음에 새롭게 부촌으로서의 이미지, 방배동인데요. 이 지역이 그동안 서초동과 방배동, 그다음에 양재동 지역이 서로 간에 좀 특히 방배동 지역 같은 경우 서초동하고의 접근성이 그동안 좀 도로망이 좋지 않았던 곳이 새롭게 장제 터널이 이제 곧 공사와 더불어 이제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방배동 지역과 그다음에 서초동 위주로서 발달되었던 그 업무지구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남부권의 양재동 일대로 새롭게 업무지구와 이런 그 타운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그런 가치들이 올라가고 있는 양재동에 있는 매물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신당동, 방배동, 양재동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내방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고요.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3,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은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아마 저와 함께 이제 방배동 한 매물이 있는 지역을 한번 걸어보시면 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저도 갈 때마다 느끼는데요. 참 이곳에 들어와서 내가 아이들 데리고 살고 싶다. 굉장히 주거 지역으로서 안정성이 있고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굉장히 부촌이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주거로서 어떤 그 환경을 갖추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인데요. 특히 방배동은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또 대기업 오너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서도 풍수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배산 임수의 그런 그 형국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포천을 앞으로 하고 뒤로는 우면산 줄기와 우면산 줄기에서 내려온 서리풀 공원이 뒤에서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후손들까지도 굉장히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서 굉장히 고급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 해당 매물이 갖고 있는 자체의 특성인데요. 본 매물이 투룸입니다. 이 지역을 가시면은 대부분 이제 좀 평수가 큰 뭐 40평대, 50평대, 60평대 좀 큰 규모의 고급 주택들이 많은데 하지만 작은 이런 투룸 스타일의 투룸도 원하는 그런 수요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지역은 잘 공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투룸의 희소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지역의 미래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것.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초동과 방배동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제 서리풀공원, 그래서 그 장제터널이죠. 터널이 곧 개통될 정보사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양쪽이 단절돼 있었죠. 그래서 도로망이 반포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남부선으로 돌아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장제터널 개통이 되고 나면은 바로 서초동과 즉 서초역이죠. 그다음에 교대역, 그다음에 강남역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5분에서 10분권이면은 바로 새롭게 업무지구인 테일한로까지도 바로 개통이 돼서 연결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네. 자, 풍수지리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추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풍수지리는 입지 여건이죠. 입지 여건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그 가장 가까운 뭐 대중교통 전철인데요. 내방역에서 이제 걸어가시면 한 도보로 한 7, 8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곳은 주변 그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고 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도보로 걸으셔도 굉장히 편안하게 매물까지 접근이 가능하시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도로망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서초대로가 이제 그 서리풀공원에 막혀 있어가지고 우회도로를 사용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장제터널이 뚫어진다면 바로 그 테일한로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의 방배로도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또 이동하기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또 최대 규모의 그 서울 성모병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더욱이 이제 5분 거리, 이제 나중에 터널이 뚫린다면 법조타운,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타운인 대법원, 대검찰청 뭐 이런 법조타운이 5분 내에 접근이 된다라는 입지, 또 그 내방역에는 또 반포 세무서가 있습니다. 새롭게 또 지금 증축을 하기 위해서 공사 중이고요. 바로 옆에는 그 방배 연리문화센터라고 또 새롭게 건축을 했는데요.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포츠라든가 문화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시설이 또 있고요. 자,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반포천, 도보로 가시면 반포천에서 또 한강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고, 또 도보로 2, 3분 정도로 위로 좀 올라가시면 서리풀공원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책하시기도 좋고요. 자, 그다음에 주변에 학교, 서초구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설해초등학교라든가 방배중학교, 그다음에 서문여고라든가 서울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법조타운 가깝지만 법원은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상책입니다. 자, 이어서 개발 호재 살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그 추천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것 첫 번째, 바로 장제터널의 공사. 네. 벌써 10월 27일, 지난달에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2019년 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개통이 된다 그러면 방배동과 서초동 이제는 바로 다이렉트리 연결이 돼서 이 불편한 테일한로나 강남 쪽으로 넘어가시기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방배동의 미래 가치를 한 단계 더 띄워 올릴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자리. 이제 바로 장제터널이 뚫리는 바로 위에는 정보사 부지가 있는데 정보사는 이전을 하고 이것에 마이스 산업과 그다음에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바로 마이스 산업 문화복합단지로 이제 탈바꿈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배동에는 또 특별한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이렇게 아파트 재건축에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는데요. 한 10여 개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가장 빠른 5구역,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약 2,000세대, 나중에 이주하게 되면 2,000세대 정도 되는데
벌써 사업 시행인가는 벌써 2년 전에 났고 이제 관리 처분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 그 2,000세대가 이주가 나오면 주변에 이사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 주거 환경이 좋은 이곳이 바로 최적의 후보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방배동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사당동인데요. 사당동에는 또 강남 순환도시 고속화도로죠. 사당 IC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 사당동을 접근한다 그러면 바로 또 금천구 시흥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생기고요. 자, 그 방배동에는 마지막 낙후된 개포동의 구룡마을처럼 성지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환자촌이라든가 이런 비닐하우스들이 있는 곳인데 이것도 향후에 공영 개발을 통해 가지고 또 탈바꿈을 한다 그러면 방배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호재이겠습니다. 바로 건물 이야기 들어볼게요. 건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전체 6층입니다. 반듯하게 올라가고요. 2개 동이 들었습니다. 한 동은 이제 3룸으로 올라가고 본 이제 매물이 있는 곳은 2룸으로 전체 올라가기 때문에 단지형 2동이 세워지고요. 자, 그리고 방 2개, 주방, 욕실, 화장실 하나로 구성이 되고, 자, 그러면 그 특히 이제 내부 마감재를 그 친환경 에코죠, 에코 인증된 그 마감재를 쓰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주차장이 지하층과 1층 2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굉장한 큰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하에서도 올라가시기 굉장히 편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앞에는 또 현관에 무인 택배함도 시설이 되고 또 CCTV와 보안문이 있기 때문에 고급 주거 단지에 있는 그 적합한 그런 매물의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고, 특히 본 매물은 8m, 6m, 4m, 3면이 도로이기 때문에 사방이 뻥 뚫려 있고 주차장 진입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 3억 7,500만 원인데요. 전세로 한다 그러면 3억 3,500에서 3억 4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4천 정도 투자하신다면 되고요. 지금 이 지역은 투룸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투룸의 희소성 분명히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월세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서 5천 정도라 그러면 보증금 100에서 1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로 환산해도 약 7%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도 줄 수 있는 매물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도 이제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대출 금융 쪽이 좀 강화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 관리 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겠고, 현장에서 도면과 그다음에 입지를 확인하시고 나중에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신당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두 번째 매물은 중구 신당동에 있는 매물인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중구 지역 자체가 관광지나 그 상업지로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이 지역 이렇게 거주지가 희소성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희소성이란 황금성. 황금성이란 투자 목적물을 팔고 수익을 손에 얼마나 쥘 수 있냐, 그거에 대한 이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지역 이렇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다 더 나은 그런 이제 황금성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주변에는 이제 대학교들, 수많은 대학교들이 이제 줄비에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철 노선 1호선부터 6호선까지 이용 가능하고 또 관광지이기 때문에 버스 노선 정말 잘 갖추어져 있는 서울의 중심이라고 확실히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 만큼 대학생들의 수요와 함께 이제 서로 다른 곳으로 출퇴근하는 신혼부부나 이런 대학생들이 있는 그런 가구들의 수요까지 노려볼 수 있는 폭넓은 수요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그 주변에는 이제 덕수궁이나 숭례문 등 중요 문화재가 정말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재 바로 옆은 개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옆과 이제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그 영향권 내에 포함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들이 이제 관광지로서 더 발전이 된다면은 이 지역 중구 신당동에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정보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주변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하철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자, 가장 가까운 역 중구 신당역 되겠습니다. 자, 2호선과 6호선 신당역에서 도보로 3분 260m, 230에서 한 260m 정도만 걸어가면 되겠고요. 또한 5호선, 6호선 청구역까지는 약 400m 도보로 5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1호선과 6호선 지나는 동묘암역까지는 약 10분 정도 걸리겠고요. 자, 관광객들 많이 찾는 동대문 역사공원역은 2호선과 4호선, 5호선 총 3개 노선 지나가는데 이곳까지는 약 15분 정도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들도 1호선부터 6호선까지 15분 내에 다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지역이 되겠고요. 또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버스 노선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도 20분 내에 진출 가능한 교통 정말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길 건너편에 신당동 떡볶이타운이 있고요. 또 주변에는 준공업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상업시설과 공업시설들 잘 갖춰져 있어서 항상 끊이지 않는 수요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아까 대학들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가장 가까운 곳이 고려대학교. 자, 지하철 이용해서 7분 정도 걸리겠고요. 동국대는 마을버스 이용해서 8분, 자, 건대와 세종대는 약 13분 정도 걸리겠고 경희대 17분, 다들 아시는 이화여대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이외에도 다양한 대학들 즐비해 있는 정말 교통 좋고 입지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여러 부처나 다른 다양한 곳들에서 좀 반발이 있었지만 이렇게 통과를 시킨 이유는 정부에서도 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동대문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곳 같은 곳에도 서울시 통계를 보게 된다면 중국 관광객들 10명 중에 8명이 이 지역, 동대문 지역을 방문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평균 700만 이상이 방문하는 동대문 지역인데요. 자, 그런 만큼 상권 잘 갖추어져 있고 이 지역에 현금 원활하게 흐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내수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면은 그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지역 내수 경기 좀 어렵더라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구 같은 경우에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도 하고 또 정부나 지역에서도 꾸준하게 관광 수요를 노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만큼 이 지역보다 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 얼마 전에는 SK넥트워크와 두산그룹, 두산그룹에서도 자, 면세점을 두고 3파전이 벌어졌었는데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있는 곳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두산타워에 면세점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지역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발표나고 난 뒤로 이 지역의 좀 부동산 시장이 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앞으로 큰 발전 노려볼 수 있는 가치 있는 곳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죠? 이제 이 매물이 갖고 있는 특징을 들어볼게요. 건물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일단 이곳 같은 경우 세계동으로 들어서는 좀 대단지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역에서 가까이 있고 이렇게 큰 대단지로 갖추어진 다세대 주택. 자, 서울 전체를 찾아보더라도 크게 많지가 않은 곳인데요. 자, 대단지로 지어지는 만큼 보다 더 관리가 잘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파실고 나올 때에도 새 건물 같이 조금 더 깨끗하게 매도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 풀 옵션으로 내부 인테리어 잘 갖추어지고 풀 옵션으로 몸만 들여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이제 건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실제 방문해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 대략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CCTV나 세이프티도 엘리베이터 다 잘 설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자, 편의성만큼은 오래된 아파트보다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인가요? 네,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2억 2,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서요.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정도로 3천만 원 내외로 투자가 가능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한 85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더 주변에 부동산 시세 알아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매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직접 발로 뛰면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곳 같은 경우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지 동대문 상권까지 진짜로 15분 거리가 걸리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손은경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 대출 규제가 조금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수익형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작은 포트폴리오 잘 꾸미셔서 투자를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초구에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고요. 돌아오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양재동 그러면 이제 그 예전에 말죽거리가 생각이 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서울에서 이제 서울 외외로 나갈 때 또 외부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 바로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말을 쉬게 하면서 이제 말에 먹이를 줬던 것인데요. 바로 교통의 중심지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양재동인데요. 자, 양재역 주변 상권 최근에 못 가보신 분들은 가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강남역 주변의 상권이 내려오면서 이제 양재역 주변의 상권까지 굉장히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큰 이유가 바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유동 인구가 무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역 주변의 상권들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가보시면은 양재역 주변의 유동 인구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상권이 커지면서 주변에 이제 땅값이 올라가겠죠. 임대가가 올라가면서 땅값이 올라가고 상업지역 중심으로 올라가는 그런 땅값들이 이제 그 주거지역까지도 땅값의 상승을 올리는 그러한 형국을 갖고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거지역의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이 이제 양재동의 특성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양재동 보통 이제 그 강남의 상권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지구나 이런 상권들이 발달이 됐었는데 이제 그 상권과 업무지구의 형성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양재역 주변으로서 상권과 업무지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역 주변에는 뭐 서울 서초구청, 그다음에 가정법원과 행정법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업무지구들이 들어서는데 특히 이제 양재동에는 자연스럽게 발생된 뭐 KT 연구소라든가 LG 연구소, 그다음에 삼성 R&D 센터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런 R&D 센터들을 새롭게 R&D 특구로 만들어서 더 많은 그런 업무지구를 형성하게 하려고 하고요. 특히 화물터미널 부지도 새롭게 이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새로운 업무지구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신흥 업무지구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양재동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마지막에는 양재동 바로 옆에 강남 개포지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 넘어올 곳이 바로 개포동은 별로 그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이제 그 다세대가 들어있는 그런 일부 주거지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양재동으로 이주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양재동 주변 지역 입지 여건 어떤지 그 부분들 말씀해 주세요. 네, 가까운 이제 전철역은 이제 신분당선이죠. 양재 시민의 숲이 도보로 한 8분 정도 되는데요. 양재천을 따라서 걸어가시게 된다면 굉장히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또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도로망 아까도 말씀드린 강남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남부순환로,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의 서초 IC, 양재 IC, 또 인근에는 뭐 구룡터널과 매봉터널이 있기 때문에 강남의 핵심 지역과 그다음에 판교나 분당 등 외곽으로 이동하기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 매물에서는 도보 2분만 가면 양재천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되고 또 양재 근린공원 또 이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죠. 구룡산, 대모산, 청계산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큰 병원이 또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인근에 있고요. 특히 이곳엔 또 학교도 굉장히 좋습니다. 언남 중고등학교라든가 네. 호의초등학교, 구룡초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학군으로서의 입지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어서 이것도 들어봐야 되겠죠. 주변 지역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개포지구의 이주 수요가 이제 개포동에서 다 수요를 수요층이 끝날 수는 없다. 그래서 양재동까지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고요. 워낙에 많은 개포지구의 이주 세대들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개포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전세나 전월세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대치동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기는 부담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옆인 양재동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양재동에는 양재 IC 근처 화물터미널 부지가 있죠. 바로 내일 공개 매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만약에 유찰이 된다 그러면은 매주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매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화물터미널 부지도 R&D 특구와 같이 묶어서 이제 개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 양재동에는 바로 아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그런 연구소들을 모아서 R&D 특화지구로서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이제 새롭게 업무 타운으로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재동과 우면동을 어우른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 바로 강남 순환 도시고속화도로죠. 서남 IC가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서부권까지도 접근이 굉장히 더 편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초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가시화된다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지역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건물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총 5층입니다. 5층 중 3층이고요.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층까지 이동하기도 편하시고, 자, 보안문과 CCTV, 그다음에 천정 시스템 에어컨, 드론 세탁기, 그다음에 전기 쿡탑 완전히 안비가 되기 때문에 임대 놓으시기 굉장히 편안한 매물입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 매매가 2억 6,500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뺀다고 하면 투자금이 약 3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월세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한 8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월세 활용 시에도 약 7%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매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한 가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장 꼭 가보시는데요. 주변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꼭 들려서 주변 시세나 매매가, 그다음에 본 매물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실 그런 해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인 만큼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총 3가지의 매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그리고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였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